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이제 미중 관세 관세를 어쨌든 협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미국 시장 뭐 어제 그제 많이 올랐습니다. 기분이 좀 좋으실 텐데 어떻게 투자 더 이어가야 할지 오늘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박사님 뭐 지난 주말부터 해서 막 변동합니다, 시장이. 네. 미국 시장이 특히 조금 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야기. 지난주에는 잔뜩 긴장을 했다가 네. 결국에 주말에 좋은 결과를 내놓으니까 네. 어제 그제 미국 시장이 지금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할 것 없이 막 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일단은 박사님은 미중 이 협상 한 내용들 일단은 뭐 관세율을 낮추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중국 시장을 개방한 게 가장 큰 업적이었다,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예를 들면 영국과 네네.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상을 보면서 첫 번째 협상. 10% 정도를 남겨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폴리마켓이라고 미국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베팅하는 곳이 네.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주에는 미중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20%였고요. 그리고 제네바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 주말 뉴스 보셨을 텐데요. 그쵸. 그때 60%로 올라갑니다. 100%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어제 이번 주말의 협상은 1차 협상이죠. 협상이 시작. 네네. 그래서 이제 제네바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틀 내에서 앞으로 90일간 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네. 말씀하셨던 중국의 어떤 자본시장 개방이라든지 뭐 이러한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오간 것이지 여기에서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죠. 우선은 협상을 하겠다. 근데 협상의 방향성을 가지고서 즉 여기에서는 미국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중국 시장의 개방이죠. 그쵸.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 은행시장이 그러니까 투자시장의 개방이라든지 금융시장의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속도가 가장 놀라웠다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일부에서는 미국이 좀 이렇게 먼 줄이 탔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언론이나 방송에서 자꾸 슈퍼마켓을 보여줍니다. 그쵸. 막 슈퍼마켓 매대가 비어 있고 이거는 그쵸. 대단히 심리적인 시민들의 불안 상태를 보여주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일론 뭐 트럼프가 가짜 뉴스야 뭐 이렇게 치부를 해도 뭐 팩트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본인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항상 여기서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내년 11월에 있는 선거가 매우 중요한 입장이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툭탁 틱탁 같다라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압력은 미국 쪽이 더 받았고 중국 또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떠한 수출의 감소, 선박 수출의 감소가 내수 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부담감으로 작용했었고 이러한 어떤 양측의 압력들이 이러한 제네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속도 부분에서 대단히 놀라운 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미국 또한 그렇고 중국 또한 그렇고 대단히 좀 이렇게 조급해지는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와중에 또 어제는 미국에서 새로운 AI와 관련된 규제법을 지금 행정명령을 지금 통과시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는 미국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규제하기보다는 하웨이 칩이 중국 밖을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식의 어떤 중국의 성장을 다른 방식으로 억제하는 법안들이 나오면서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긴장 관계가 완전히 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쵸.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튀게 될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제네바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이 타협 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어떤 시장 질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탄생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도도 이렇게 빨리 뭔가 합의안이 나올지도 몰랐고 이 관세율 자체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낮출 줄도 몰랐고 그러면은 뭐 중국 결국에는 10% 기본 관세에다가 펜타닐 관세 20%뭐 이렇게 해가지고 30% 정도밖에 관세가 안 부과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놀라운 상황이었고요. 아까 뭐 AI 그런 칩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미국이나 뭐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것을 조금 완화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화웨이 것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하고 발전하는 걸 봉쇄하겠다. 뭐 이런 의도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하웨이 시장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센드에서 새롭게 나온 뭐 910D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이제는 H100까지 육박하게 되는 이러한 지금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시장이 지금 중국의 어떤 반도체 파운더리라든지 또는 하웨이의 어떤 그러니까 설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받쳐줘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중국만으로는 이건 다 보조금으로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탱되는 시장이지 그쵸. 사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R&D 투자가 발생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더욱더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이 확장하는 시장을 좁혀버리는 것 이런 지금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도 보도하고 있지만 중국에 있는 수많은 이 생태계는 즉 예를 들면 ASMR이라든지 설비 투자를 갖다가 못하게 하니까 그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2019년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서 소부장의 이 성장들을 보시면은 네네네. 우리가 이걸 못 만들었던 게 아니라 안 만들었던 그쵸, 건데 그쵸. 아. 이러면서 그 소부장 산업이 크게 성장했던 것처럼 중국 또한 이번에 반도체 생태계가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이 바이든식의 어떤 접근보다는 중국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도 분명하게 이 앞으로의 미중 관세 협상에서는 갈등의 요소는 될 겁니다만 저는 이거 자체가 미중 협상을 가로막는 큰 벽이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중국은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출구를 갖다가 꾀할 거고요. 그쵸. 이거는 분명하게 이건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뭔가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불만스럽겠지만 당장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을 거고요. 큰 틀에서 지금 중국의 어떠한 기본 산업의 어떠한 성장들을 위해서는 관세 정책을 통한 수출 경제의 어떠한 진작들, 내수 경제가 쫓아오기 전인. 그러니까 지금 뭐 베센트 장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소비 경제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쵸. 미국 거 많이 사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수 시장이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지금의 중국의 내수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수출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수출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내수 시장도 대단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이런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미국도 압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좋은 평가들이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결국에는 뭐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애가 탔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막 관세 높이고 했는데 결국에는 둘 다 애가 탔기 때문에 타협점이 어느 정도 나왔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는 너무나 해빙 무드로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또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율이 낮아지고 뭔가 앞으로 이야기할 여지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볼까? 당장 떠오르는 건 그냥 테슬라, 애플 이 두 회사는 너무나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도 너무나 좋은 탄력을 줄 것 같고.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쨌든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도 있고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FSD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도 분명히 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테슬라하고 애플이 반미 정서에는 예외적인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어떤 어떤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는 것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어떠한 이 B2C 시장, 소비재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브랜드 이미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풀어냈던 것이 히토류라든지 희귀금속에 대한 대미 수출 금지 조항을 철회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뭐 CFO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 히토류 수출이 미국으로 금지되면서 옵티머스 생산에 차질을 입고 있었거든요. 옵티머스에는 수많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모터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 수많은 모터에는 히토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올해 5천
차량들을 생산하기로 했던 것이 생산에 차질을 겪을까 봐 걱정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번에 그 예외 조항에 리튬 배터리는 아직까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는 아직 30%의 관세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지금 30%가 지금 이번에 합의된 거니까 이 붙여서 60%의 관세예요. 물론 그때 140%에 60%에서 200%는 아니지만 근데 이 리튬이 이 정도 60% 관세도 아직도 부담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 리튬이 관세가 예외 조항으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이 리튬 배터리 즉 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메가팩에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러면 메가팩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40에서 30으로 준 거는 그래도 고마운 일이나 리튬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30% 리튬 배터리에 대한 예외 조항도 빨리 협상이 돼줘야 테슬라의 사업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들의 기미들이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6월 달에 오픈하기로 했던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중저가 모델 이 부분도 지금 모델 생산이 늦춰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저가 차량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었었는데 이 부분도 좀 풀리게 되어야 될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공개한다라는 것은 생산에 들어간다는 건 5월 달에 사실은 그 신차 모델을 공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로이터라든지 다른 보도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부분들이 연기되고 있는 것, 이 부분도 사실은 이 관세 전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100% 이러한 우려가 해소된 건 아니지만 우려 해소에 대한 기대들을 이 90일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물론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것은 6월로 다가오고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의 완화는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FSD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배터리, LFP 배터리나 히토리와 관련된 관세를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인하해 줄 수 있을지 요 여부가 테슬라의 주가에 조금 더 반등 트리거가 돼줄 수 있는 그걸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애플 쪽은요. 애플은 어쨌든 지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뭐 인도로 공장 많이 이제 이전 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다 공장 많이 지을 거다. 뭐 이런 팀 쿡이랑 얘기를 했다는데 요거와 관련된 흐름은 어쨌든 그래도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서서히 빠져나올까요? 비중을 그렇죠. 줄일까요? 기업일 때는 이런 지금 세계 경제 지금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이러한 중장기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를 인도라든지 미국 본토로 옮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로 심지어 옮긴다고 할지라도 인도 공장에서 만드는 아이폰의 부품의 80%는 여전히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중국산이라고 봐야 될지 인도산이라고 봐야 될지 그러게요. 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최종 조립을 하더라도 지금 거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 대부분은 삼성과 LG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거죠. 그럼 나사 하나까지도 중국인데 이 나사를 지금 그래서 미국이나 인도가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100%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방향성은 이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해서 인도와 미국 본토로 생산의 큰 기지들을 옮기는 거지만 여전히 이 애플의 생태계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미중 갈등이 강화되고 애플이 예외 조항으로 보면 원래 스마트폰을 예외하려고 했었던 거지만 예외 조항이 안 될 경우에는 애플은 사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애플이 타격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주가의 타격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이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여러분 51%입니다. 50% 넘잖아요. 미국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받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거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이전 압박을 가는 것이지 단기간에 너네 안 이전하면 그냥 너네 회사 망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압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에도 나왔지만 시장이 반드시 정부 정책에 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빠지고 시장이 침체에 빠지는 것을 어떤 정부도 이것은 나는 그거를 의도하고 싶어. 나는 진짜 시장이 망했으면 좋겠어.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체 경제 질서를 바꿔내는 과정에서의 고통과 흔들림은 수반한다고 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궁극에 이것은 보수당이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시장 속에서 소비자들의 어떠한 복리나 어떠한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나왔던 것도 지금 그 매대가 줄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매대가
비어가고 있는 모습들, 선거가 내년 11월로 다가오고 있는 시간적인 압박들이 트럼프의 협상력들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제 남은 것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 이 백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EU하고의 협상이죠. 아, 예, 그렇죠. 자, 중국이 하나의 큰 축이라고 한다면 영국은 사실은 과거에 EU였지만 이제는 아니어서 예. 이제 연습 상대의 스파링 파트너였더라면 이제 남은 거에서는 EU하고의 큰 협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등장할 이 호수에 등장할 백조들은 여러 마리가 남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EU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불만이 많아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유럽이 문제다. 뭐 제약 특히 제약 문제. 바이오 쪽에서도 유럽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걸 더 저희가 다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마존을 봐야 될 텐데 네. 어쨌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인 프레임으로 저희가 봐야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소매 판매나 이런 그렇죠. 것들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네, 바로... 그러면 아마존도 최근에 어쨌든 피해 주다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네, 다시 오르겠죠. 왜냐하면 아마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에 있는 프라임이라고 하는 행사죠. 그렇죠. 즉 원래 11월, 12월에 있는 이 연말 행사, 즉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여러분 알리바바로 치면 광군제 행사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6월 달에 하게 되는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이러한 큰 빅세일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중국의 관세 때문에 우리 그 세일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관세가 30%까지로 내려간다라면 이것을 판매자가 조금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일 폭이 크진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마존에게는 대단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소매업은 대단히 이 회전율이 빠릅니다, 여러분. 회전율이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또 관세의 축소도 또한 빠른 속도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월마트라든지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또는 쇼피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도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바로 관세 협상의 어떠한 시작이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러면서 아마존도 빠르게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갔잖아요. 근데 젠슨 왕 CEO도 가고 일론 머스크도 가고 지금 다 같이 지금 사우디 한꺼번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뭐 희소식들이 좀 있어요. 엔비디아 칩에 블랙웰 칩을 뭐 18,000장을 계약을 했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도 지금 사우디에서 FSD를 지금 공급을 하거나 뭐 스타링크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우디 쪽에서는 어떤 모멘텀을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출범한 이후에 첫 번째 비즈니스 외교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비즈니스 외교고 사실 대규모 외교 기업들이 같이 갔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아마존의 CEO도 함께 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라든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함께를 했고 여기서 사우디가 대단히 큰 규모의 6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투자 계획을 미국에다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의 생산 기지에 투자하겠다, 미국 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것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어제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사우디 쪽에서 원래 여러분 중동에 중국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중국이 AI와 관련해서 중국 자신들의 기술과 반도체를 제공하겠다고 중국이 중동에다 계속하고 있었고 이걸 막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일종의 압박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중동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쐐기를 박은 거죠. 중동한테 흔들리지 말고 중국이나 이건 사실 한국에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한국도 지금 중동 쪽에다가 이 주권 AI 해가지고 많이 협력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중동의 AI 시장을 재편하겠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 트럼프가 명확하게 한 거고 이 부분에 사우디라든지 아마 EU의 순방 국가들이 지금 여러 개 계속 잡혀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곧 중국하고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미국하고의 AI 경제에 대한 파트너십을 명확하게 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사우디가 짓고 있는 사우디는 지금 스스로 석유를 생산하면서 돈을 벌지만 석유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사우디가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도시 그리고 거기에 자율주행이 작동하는 도시 AI에서 되고 있는 도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건설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의 시장 진출, 물론 마켓 사이즈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예를 들면 로봇 택시가 오고 가고 있고 여기에서 자율주행이 오고 가고 있고 여기에서 태양광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에서 테슬라의 메가팩, 에너지 저장 장치와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들이 오고 갈 수 있다라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로서 저는 작동할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돈도 있는 시장이고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데이터 센터를 아마 짓는 약속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게도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미래 세상의 모습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구현해낼 수 있는 곳은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사우디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규모는 근데- 작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자동차로 좀 프로토타입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의 규모가 네.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데 하지만 어느 국가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그것을 실현할 수 그렇죠. 있고 다른 돈도 나라에서 있고. 와서 그것을 구경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죠. 그런 것을 그렇네요. 체험해야지 이런 것을 우리도 도입하고자 하는 이런 실현 가능하겠구나. 가능이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에서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시장 사이즈에서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풀어야 될 것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과 중국이죠. 유럽 네. 시장이죠. 이 3대 시장을 풀어내줘야 사실은 테슬라에게는 흔히 말하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전체 이 가능한 시장의 TAM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우디 자체 시장 자체가 대단하게 해서 뭔가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의 모멘텀은 역시 6월부터 시작되는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진단해 보겠지만 6월 달에 시작되고 있는 오스틴에서의 그 자율주행 서비스가 네네. 테슬라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여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종목으로 한번 몇 가지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한번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